네, 이번 이슈는 박지훈 변호사와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이게 이번 사건을 보면 터널에서 사고가 났는데요. 네. 이게 사고가 크게 나면 정말 자칫 대형 인명피해가 날 수도 있었겠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터널에서는 차선 변경을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 아예요? 실선으로 돼 있고 네. 점선은 변경이 가능한데 못하도록 돼 있고 속도도 줄여야 되고 만약 사고가 난다 그러면 이 시야 확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큰 사고가 일어납니다. 계속적으로 추돌 사고가 일어나기 때문에 터널에서는 운전을 더 주의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른바 칼치기 급차선 변경이라고 그러거든요. 그걸 통해서 하다가 결국은 사고가 난 그런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외제차 폭주족들은 터널을 좋아한다 그래요. 여기 과속 카메라가 없어서 그렇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 일반 그 도로에서는 카메라가 계속적으로 뭐 단위마다 설치가 되어 있는데 안에 그 터널 안에서는 그 가속 단속 카메라가 거의 없습니다. 네. 없기 때문에 오히려 일반에는 이렇게 보고 운전하지만 터널 안에 들어가면 더 속도를 내는 경향이 있는 것입니다. 그 사고 위험성이 훨씬 큰데도 과속 단속 카메라가 없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더 달려버린다. 네. 자, 그런데 이 외제차 폭주족들 보면 주로 이 사건 같은 경우도 작년 광복절에 났거든요. 약간 기념일에 번개 형식으로 만나서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 단속하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요. 사실 3.1절, 뭐 8.15 기념 이럴 때 이제 뭐 폭주족들, 오토바이도 마찬가지고 자동차도 이렇게 나가는데 이 사람들도 지금 알려진 바에 따르면 동호회 회원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8월 15일을 기념한 건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제 그 경기 형식으로 고속도로를 달린 건데요. 막 그러다 보니까 사실 또 그날이니까 경찰 입장에서는 조금 단속을 덜 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네. 다 몰려 나오니까 다 단속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고가 더 일어난 걸로 생각이 듭니다. 이번 사건은 다행히 이렇게 적발이 된 건데 참 약간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이게 시속 200km 정말 놀라운 속도인데 네. 이렇게 되면 사실 자기 목숨도 이렇게 안전치 못한 그런 상황인데도 이렇게 폭주운전하는 이유가 뭘까요? 일단 그런 게 저도 운전을 저는 아주 조심하는 스타일인데 겁이 많아서요. 사실 저도 옆에 운전하다 보면 옆에 막 이 폭주하는 운전 차량이 많이 나오는데 일반적으로는 외제차가 좀 많고요. 네. 두 번째로는 우리 국산 차량이라 하더라도 개조된 차량이 많습니다. 아, 네. 약간의 과시욕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외제 차량은 우리가 아는 이상의 속도를 낼 수 있거든요. 근데 네. 우리나라에서 뭐 110km 이상 더 이상 되는 도로가 없다 보니까 그런 자기 차량에 대한 어떤 믿음 그런 걸 보여주고 싶어서 더 속도를 내는 걸로 이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나 이런 차 탄다 뭐 이런 과시욕 같은 게 그런 있는 것도 것 좀 같은데요. 있고 내 차는 네네. 이렇게 빠르다라는 네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그런 그런 것 부분이 같습니다. 있고요. 자, 이렇게 보면 외제차 폭주족들 사이에 드래그 레이싱이라고 예, 이게 두 대가 질주를 해서 경쟁을 하는 건가 본데요. 이 드래그 레이싱을 네. 하는 게 뭐냐면 드래그 끌다거든요. 끄는 어떤 경기인데 이 직선 도로가 두 차가 직선 도로에서 속도를 내는 겁니다. 그럼 200km를 내야 직선 도로에서 이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드래그 레이싱이 제일 무서운 어떻게 보면 그런 경기 방송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이게 그러면 두 차가 도로에서 나란히 서가지고 그냥 누가 계속 이기는지 달려버리는 달리기를 거군요. 해보자라는 거거든요. 네, 지금 경주를 화면에 합니다. 나가고 예. 있는데요. 출발 신호를 주니까 저렇게 두 차가 무섭도록 달려나가서 저게 드래그 레이싱입니다. 네네. 하다 보면 빨리 네. 가기 위해서 이제 네네. 신호를 이 차선을 변경해야 되고 네네. 그 급차선 변경을 우리가 이른바 칼치기라 그럽니다. 칼같이 칼치기. 탁 치고 들어간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면서 본인들은 괜찮을 수 있지만 네. 일반적으로 운전하는 운전자 입장에서는 상당한 위협을 느끼고 네. 심한 경우 사고가 날 여지가 있는 것이죠. 사고가 나면 굉장히 크게 다치겠는데요. 그렇게 칼치기면 좀 더 기습적으로 갈수록 더 좋아할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이 차선 변경하는 방법도 사실 도로교통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뭐 좌측으로 변경을 하도록 되어 있고 변경할 때는 미리 지시등을 켜고 더 가도록 되어 있는데 뭐 지시등 켤 이유도 없는 거고 자기네들이 알아서 탁탁탁 변경을 하는데 문제는 사고가 난다 그러면 상당한 속도를 내기 때문에 사고가 나면 큰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런 차들이 그 자동차 안에는 속도 제한 장치가 있는데 네. 과속이 심하게 됐을 경우에 이제 알아서 좀 제어하는 장치들이 있는데 이런 장치들을 좀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개조도 또 한다면서요? 일단 국산 차량 같은 경우 뭐 트럭도 마찬가지고 일정 그 속도 이상 못 내도록 그렇게 된 차량들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본인들 어떤 그 과속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걸 불법으로 개조를 해가지고 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불법 개조가 어렵지 않은가 보죠? 금방 구할 수 있나 보죠? 뭐 어떤 공임하는 것도 있고 뭐 불법 어떤 자동차 시공소를 통해서 본인들이 이제 그 어떤 고치는 걸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네, 아까 드래그 레이싱 소개를 해주셨는데 드리프트라는 것도 있다고 해요. 이게 아마 360도로 맞습니다. 속도를 줄이지 않은 상태에서 회전하는 것 같은데 일단 영상을 하나 보고 얘기를 좀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경기도 일산의 한밤중인데요. 고속 질주하는 상태에서 360도로 계속 차가 회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차로 한복판이기 때문에
저 차가 사실 미끄러질 경우에는 큰 사고가 날 수도 있고 지금 대낮에 그 교차로 한복판인데 저 빨간 차 보이시죠? 예. 빨간 차가 360 빙글빙글 도입니다. 예. 네 저렇게 돌면서 예, 차가 계속해서 사고 위험을 보여주고 있는데 계속해서 이렇게 돌고 이쪽에 행인들이 지나가는 쪽인데도 기술이 대단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네네. 제가 지금 인터넷 검색을 좀 해보니까 드리프트하는 방법은 뭐 그렇더라고요. 그 회전을 하면서 더 엑셀을 밟는 겁니다. 회전을 하면서요. 예, 그러면 네. 이제 더 밟아가지고 뒤차 뒤바퀴 따라오지 못하기 때문에 네네. 뱅글뱅글 돌게 된다는데 뭐 저렇게 함으로써 지금은 괜찮은데 전복될 위험도 있고요. 네. 저래가지고 잘못돼 딴 데로 간다든지 이러면 큰 사고가 날 수가 있습니다. 튕겨져 나가거나 하면 혼자 뱅글뱅글 딴 사람들은 차를 저렇게 무슨 보여주기 위해서 운전하는 사람 잘 없습니다. 대부분 어떤 교통수단을 이용하기 위해서 가는 거지 혼자 뱅글뱅글 돌다가 딴 데로 가는 수도 있고 사고가 날 여지가 상당히 크거든요. 상당히 위험하다고 보입니다. 근데 저게 굉장히 한적한 도로에서 한 것도 아니고 저렇게 교차로라면 사실 차들이 많이 모이는 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저렇게 가끔 저런 사건들을 벌이는 경우들을 보면 환각 상태나 음주 상태에서 하는 경우들도 많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음주 상태는 당연히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처벌받지만 최근에 이제 법이 다 바뀌어가지고 질병이나 과로, 약물 복용 상태에서 운전하게 되면 음주운하고 비슷하게 처벌을 받습니다. 저 경우 혹여나 만약 마약이라든지 약물 복용이 된 상태에서 저런 행동을 한다면 가중하게 처벌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렇고요. 이게 그런데 이런 외제차 폭주 운전 사례가 사실 우리나라만 있는 문제는 아니에요. 제가 찾아보니까 중국에서도 작년에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크게 문제가 됐었는데 한번 영상으로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자, 지금 갑자기 정말 순식간에 날아와서 충돌하죠. BMW인데요. 지금 시내버스가 지나가는데 정말 전속력으로 달려와서 충돌합니다. 정지 신호였는데도 저렇게 갑자기 달려와서 시내버스와 부딪혔고요. 그리고 저 사고로 인해서 2명이 사망하고 1명이 다쳤다고 하는데 정작 뺑소니 BMW 운전자는 그냥 뺑소니를 쳤다고 해요. 본인은 지금 나간 것 같은데요. 나머지 차들은 공중분해 이 표현이 맞는지 모르지만 네. 공중에서 지금 분해된 걸로 사실 보입니다. 네, 사실상 거의 분해가 된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이 중국도 특히 뭐 부유층이 외제차를 몰겠죠. 또 외제차야지만 저런 속도를 내는 거고 그 속도감을 보여주기 위해서 네. 더 하다 보니까 본인이 사고 나는 건 저는 사실 어쩔 수 없다고 보지만 다른 사람 사고 내는 게 문제거든요. 네. 다 똑같이 않기 때문에 딴 사람들은 지금 멀쩡하게 지금 자동차도 가고 있는데 본인이 저러면서 공중분해가 돼버리기 때문에 상당히 안타깝고 좀 가중하게 처벌을 해야 될 거로 생각이 듭니다. 네, 저렇게 정말 인명사고까지 이어지는 사고는 정말 나면 안 될 것 같은데 자, 한국에서는 이렇게 수입차들 일부 몰지각한 운전자들의 그 몰지각한 운전들에 대해서 처벌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실제로 처벌이 상당히 약합니다. 그것도 최근에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도로교통법 개정이 되면서 뭐 지시선 위반, 유턴 금지 위반, 가속 위반, 신호 위반 이게 난폭 운전이 되려 그러면 2가지를 연속으로 한다든지 네. 한 가지를 계속적으로 반복할 때 속도 위반을 계속적으로 반복할 때 난폭 운전이 되는데 지금 형이 나오는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의 벌금밖에 안 됩니다. 이게 처벌이 강화됐는데도 그렇습니다. 지금 사고가 저 정도인 나지 거죠? 않는 이상은 거의 과태료 정도가 된다고 보면 되고요. 처벌이 강화됐다 하더라도 아주 낮게 돼 있고 사고가 나야지 처벌이 됩니다. 사고가 난다면 이 물건이 몇 톤짜량 철제덩이 아니겠습니까? 그 덩이로 이렇게 위협을 가한 거기 때문에 만약 폭행이 된다면 특수 폭행이 될 수가 있고 특수 협박이 될 수가 있는데 사고가 나지 않는다면 이렇게 난폭 운전으로 가볍게 좀 처벌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그 사고 위험성에 대비해서 좀 더 처벌을 강화할 필요성도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법 만든 건 상당히 좋지만 네. 처벌을 조금 높여놔야지만이 이런 것들을 방지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여러 사람의 목숨과 관련된 네. 일이니까 그런 부분 좀 더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외제차는 과거에는 굉장히 극소수만 갖고 있는 전유물이었는데 요즘은 사실 외제차 갖고 계신 분들이 더 많아졌어요. 사실 그래서 이런 사건들, 이런 폭주운전 사례들이 좀 더 많아지는 게 아닌가 이런 걱정도 드는데요.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외제차가 뭐 진짜 거의 볼 수가 없었는데 지금은 이제 시내에 나가 보면 외제차가 뭐 5대 중에 1대, 10대 중에 1대는 외제차가 갔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외제차 가진 사람도 많고 수입차. 그러다 보니까 또 그 수입차의 기능을 더 확인하고 싶고 가시하고 싶고 존재감을 가시하려고 폭주하고 가속을 하는 차량이 많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네, 그런 부분 많이 늘어나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경찰이나 수당국에서 조금 집중적인 단속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강하게 처벌해야 됩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